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트에도 못 나가시고 답답하시죠? 그럼 이참에 저하고 좀 테니스 이론 공부를 좀 합시다. 예, 테니스 코트에서 물론 볼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테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를 위한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수들 경기를 보시면은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 보셨죠? 5세트. 그런데 그 매 포인트 달려가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인 어떤 시간과 또 플레이 시간이 5시간이지만은 실제 플레이 시간은 또 짧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빠른 볼을 또 쫓아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운동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테니스는 무산소 운동입니까? 유산소 운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사실은 무산소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 동안 우리가 경기를 5세트 프로 선수들이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플레이했는 시간, 그러니까 볼을 치고 난 다음에 포인트가 진행되는 시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시간보다도 훨씬 적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볼을 향해 막 달려갔을 때에 그때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포인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산소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또 포인트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는 또 그 포인트 상간에도 사실은 거의 뭐 짧은 시간이니까 몇 초 상간이니까 그래서 주로 무산소성 운동이고 코트 체인지 할 때에 그때 시간에 잠시 쉬는 시간 그 시간 말고는 볼 포인트 끝나고 볼이 데드되고 난 다음에 볼을 줍는 시간 이런 걸 다 이해해 실제적인 플레이 시간은 무산소성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인이나 선수들이 테니스에 관련된 운동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대체할 때에 테니스와 관련된 체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칠 수 없는 비시즌이나 아니면 이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에 요구되는 어떤 운동 시스템에서 무산소성 운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ATP PC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간 내에 포스크레아틴이라는 인산이 3인산이 거기서 인출되어서 빠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빠른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에너지인데 양은 적어요. 그게 이제 테니스에서 필요한 에너지 시스템인데 ATP PC 시스템이 있고 또 성에 해당 작용이 일어나는 젖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랠리 시간에 어떤 10초 내에서 20초 사이에는 거의 어떤 피로감이 거의 없겠죠. 그 사이에 20초, 그 다음에 한 코트 체인지 어떤 90초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TP PC 시스템에서의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는 보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목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포인트가 결정되고 이래서 테니스는 수없이 전력 질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운동들이어서 무산소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테니스가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유무산소 운동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테니스가 건강 유지와 체력 향상에 그만큼 좋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시스템을 위한 어떤 그 시스템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훈련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하는 연습에 인터벌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인터벌. 그래서 짧은 속도 있는 짧은 시간 내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뛰는 그래서 짧은 거리 20m, 한 10m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걷고 그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실제 코트에서 포인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포인트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 있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서킷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테니스에 필요한 체력 향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니스는 보통 운동 시스템이 거의 한 80%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체력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한 가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트레이닝, 훈련, 그리고 하나는 체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두 가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트레이닝 방법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러닝을 한다든지 그런 무거운 바벨을 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 통증이 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점진적 가부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중량의 무게부터 서서히 운동 부하를 주는 원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리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가는 훈련 방법이 트레이닝 방법 중에서 첫 번째고요. 동작도 너무 어려운 동작보다는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역성의 원리라고,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하는데 향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상을 당하면, 내가 훈련을 했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원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원 상태에서 훈련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기간을 둬야 되고, 또 중지됐을 때는 또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쉬고 난다면은 운동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야지만이 트레이닝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부화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무게를 지속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가령 내가 빠른 서브를 넣고 싶다, 빠른 라켓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트레이닝을 할 때에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향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근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럴 때 아령을 들고 스윙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하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들 수 있는 힘의 몇 %를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부하를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근력 향상에 와서 라켓을 빠르게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주 할 것이냐, 얼마만큼의 무게를 할 것이냐,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빈도, 강도, 시간, 어떤 훈련의 형태 할 것이냐, 형태를 할 것이냐, 그리고 훈련량은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가부화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바벨만 계속 들게 되면은 너무 재미가 없고 지겨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훈련의 효과가, 트레이닝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트레이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훈련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쉬운 훈련, 이런 어떤 훈련 스케줄의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별화의 원리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개인차가 다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트레이닝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능력을 또 고려하고 병과 체력 수준, 또 질병, 부상 상태, 트레이닝에 대한 태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트레이닝을 계획하고 적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테니스에 맞는 최적화된 트레이닝 방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적용하고 선수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테니스에 필요한 근력들을 향상시키고 그 근력에 인해서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현대 테니스는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한 경기를 펼치는 이런 훈련을 이런 어떤 경기 형태에서 테니스와 관련된 트레이닝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을 해야지만이 부상 회복도 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응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을 처음 하게 되면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뛰게 되면은 숨이 막 헐떡거릴 것이고, 그 다음에 들지 않았던 바벨을 들게 되면은 그 운동 부하의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그러나 이런 운동들을, 이런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이 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자, 결국 스트레스에 적응이 됐다는 것은, 운동 스트레스에 적응이 됐다는 것은, 그 훈련이 내 몸에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향상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응된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적응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초창기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근력이나 인대, 그다음에 어떤 심폐 기능들이 처음 운동 스트레스에 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어떤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칫 지도자들이 처음 아니면 개인이 운동을 할 때에 그 적응되기 이전에 강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더더욱 그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동기를 잃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응성의 원리에 의해서 코치나 그다음에 본인들은 체력 수준 내에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통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 적응한 다음에 다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회복인데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운동 부하에 의해 가지고 트레이닝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기간도 가질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이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그 휴식이라는 것은 회복하는 시간이다. 부상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트레이닝 원리를 기억하고 동호인이나 선수들이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에 필요한 체력과 운동 시스템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